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꿈을 한번, 꿈이 바로 악몽이니까 그것을 분석하면서 악몽의 특징 같은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영화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 터미네이터 2 가급적이면 터미네이터 1도 봐야 되지만 아무튼 2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거부터 보시고 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터미네이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터미네이터 2가 이렇습니다. 이 터미네이터 2에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런 보급판이 있고 무삭제 감독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무감독 감독판을 이제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에는 저거 없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삭제 그 감독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자, 봅시다. 그러면 터미네이터 1과 2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터미네이터 1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터미네이터 1의 배경은 그러니까 2029년 LA예요. 2029년 LA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1997년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0억의 인구가 죽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9년에. 그런데 그 2029년에는 무엇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요즘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컴퓨터인 스카이넷이 이거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에 대항해서 인간의 일종의 저항군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지도자가 저항군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코너랍니다. 존 코너예요. 그런데 이 존 코너가 지도자니까 존 코너를 죽이는 방법을 기계 인공지능에서 이제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돌아가서 존 코너를 낳은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사라 코너를 죽이면은 이제 이 존 코너가 그냥 미래의 존 코너는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로봇 인간 있지 않습니까? T-1000인가 하는 저기 뭐죠? 누구죠? 하여간 그 배우 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인간 쪽에서 카일 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존 코너의 부하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존 코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존 코너의 부하이자 나중에 존 코너의 아버지가 되는 카일 리스를 다시 과거로 보냅니다. 과거로 보내서 누구를 저거 하라고요? 사라 코너를 보호하라. 왜냐하면 자기를 낳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일 리스가 뭐냐면 T-1000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슈왈츠네거인가 하는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나중엔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 인간이 승리합니다. 카일 리스가 이제 이겨요. 이기고 그 T-1000이 죽어요. 그렇지만 카일 리스도 죽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카일 리스가 미래의 존 코너가 부하를 보내면서 자기 엄마를 보호해라 해서 보냈잖아요. 둘이서 사랑을 하게 돼요. 사라 코너와 카일 리스가. 그리고 카일 리스는 T-1000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도 죽어요. 그러고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때 임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 임신한 게 누구냐? 바로 미래의 저항군의 지도자인 존 코너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1편이에요. 그럼 2편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2편은 뭐냐면 이거 긴데 뭐 제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선 1991년도 LA예요. 아까 1편에서는 1997년도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1991년 그 이전으로 옵니다. 이전으로 오는 게 누구냐? 요번에는 T-1000이 뭐냐면 존 코너를 보호하러
이제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면 수은 인간이 옵니다. 수은 인간은 바로 존 코너를, 과거의 어린 존 코너를 죽여라 라고 해서 인공지능 스카이넷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T101인데, 그러니까 T1000과 T101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서 존 코너를 보호하는 것을 둘러싸고, 1편은 존 코너의 어머니인 사라 코너를 보호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간과 기계의 싸움인데, 여기서는 두 기계가 존 코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싸웁니다. 하나는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알다시피 아직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997년도에. 그리고 그것이 스카이넷이 저겁니다. 스카이넷, 인공지능 스카이넷이에요. 그게 개발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사라 코너가 엄청나게 이 자기는 미래를 알고 있다 이거지. 핵폭발이 1997년도에 핵폭발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막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엄청난 폭력을 휘두릅니다. 막 연구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T1000과 존 코너가, 어린 존 코너가 엄마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엄마를 정신병원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AI 스카이넷의 일종의 그 기원이 됐던 어떤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이슨 연구소에 있는데, 그 다이슨 연구소에 있는 그 칩을 제거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스카이넷이 개발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그래서 다이슨에 갔다가 그 칩을 제거하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 수은 인간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슈왈츠네거 T1000도 같이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에게 바로 머릿속에 또 다른 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아시죠? I will be back.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 눈물겨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런 가운데서 꿈이 두 편이 나와요. 무삭제 감독판에는 두 편이 나오는데,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정신병원에 갇혔던 그 사라 코너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 번째 꿈입니다. 이 장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라 코너인데, 사라 코너가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삭제판을 안 봤을 테니까 요것은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 장면씩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꿈 내용이 시작되는데, 사라 일어나 그랬더니 이렇게 짱면서 꿈속에서 카일리스를 보자마자, 카일 당신 죽었잖아 라고, 이게 꿈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사라 우리 아들은 어디 있지? 그들이 데려갔어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저쪽이지. 그는 이제 목표 대상이 되었어. 존 코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존 코너, 이 카일리스가 바로 존 코너의 아버지이자 존 코너의 부하였어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는 혼자야. 당신이 그를 보호해야 해. 알아요. 말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이 바로 존 코너,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존 코너조차도,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돈을 훔치면서 자기 엄마가 뭐 하느냐고는 정신병을 그냥 또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라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걸 알고 자기 어머니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를 잃어버렸어요. 당신은 강해, 사라.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 두 발로 일어서요, 전사요. 당신을 사랑해, 사라. 그러면서 항상 사랑해, 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해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메시지를 기억해? 라고 카일리스가 말합니다.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어. 문명은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 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이제 계속 자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카일리스가 꿈에서 떠납니다. 떠나니까 같이 있어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면서 이 세계는 시간이 많지 않아 살아. 카일 가지 말아요 카일 하면서 카일을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이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여기가 문이 열리면서 딱 놀이터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똑같이 두 번째 꿈이 똑같이 나타나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 철책으로 갑니다. 철책으로 가면서 여기서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과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진짜 놀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 철책을 갖다가 이제 봅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빨리 피해라 막 이렇게 막 철책을 흔들어요. 흔드니까 여러분들 그때 막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번개 같은 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꿈은 이렇게 돼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사라 코노의 꿈속에서 카일리스가 나타나면서 사라 코노에게 아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구하라는 암시를 주면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죽었잖아. 아주 재미난 말입니다. 당신을 깨우러 왔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기 악몽의 세 가지 특성이 한번 말씀드렸죠? 무엇이에요? 첫째가 소원 성취의 꿈은 수면 연장의 기능이 있고 악몽은 그와 반대로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게 하면서 경악을 하면서 깨어나게 한다. 각성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악몽은 불면증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저기 지붕 위의 기병에서 보았듯이 두 번째 남편이 죽는 꿈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놀라죠. 남편이 불에 타 죽는 꿈을 보고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여기서 무엇이냐면 내가 얘기를 했죠. 심리 내적인 죽음이 있다. 인간에게는 심리 내적으로 죽음을 향한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케이? 여기 두 개가 그대로 나옵니다. 당신 죽었잖아. 죽은 카일이 찾아옵니다. 오케이? 마치 지붕 위의 기병처럼 두 번째 뭐예요? 당신을 깨우러 왔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에서 꿈을 꾸다가 깨어나잖아요. 그거 악몽입니다. 무조건. 깜짝 놀라서 꿈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잖아요. 그럼 그거 악몽이에요. 그게. 오케이? 경악하면서 깬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지붕 위의 기병을 하면서 지붕 위의 기병에는 두 가지 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진짜 현실적인 죽음의 상황이 까마귀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가오는 것을 마치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애무하는 꿈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적 현실적인 실제 죽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두 번째 꿈에서 남편이 심리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외적 현실로는 살아있어요. 심리적인 죽음이에요. 그건 심리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신분석의 용어에서는 외적 현실을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리얼리티. 그런데 심리 내적인 현실은 그런 리얼리티와 구분하기 위해서 더 리얼이라고 합니다. 리얼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여면서 실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외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은 심리 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심리 내적인 죽음이 심리 외적인 현실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이게 훨씬 더 끔찍해서 사람을 아주 불안하면서 엄청나서 놀라서 깨어나게 만들어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꿈의 악몽의 특징인데, 이러한 악몽의 특징이 사라 코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꿈으로 가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와 대화를 해요. 그 대화하는 중에 자기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꿈이 매일 똑같아요. 왜 매일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또 꾸는 거죠? 이게 바로 악몽입니다. 악몽. 그랬더니 계속 하십시오. 의사가 말해요. 그랬더니 애들은 다 타버린 종이 같았어요. 시커멓게 말이죠.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핵폭풍이 밀어 닥쳤어요. 그리고는 애들을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꿈이라고 의사가 말해요. 종말에 대한 그런 꿈은 흔히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세계 종말의 꿈을 꾸거나 세계 종말에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세계 종말 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 종말 황상.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일은 진짜 온다고요. 분명히 온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거의 기울어져 가는데 끝을 향해서 막바지 하는데, 우리가 처음 꿈의 해석을 할 때 환각에 대해서 얘기했죠. 환각에 대해서 소원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요? 환각적 방식으로. 그러면서 환각을 얘기하면서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현실적인 외적인 물리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 환시환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외적인 물리적 자극이 없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은 분명히 어떤 자극도 없이 진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꿈을 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꿈이 환각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 현실이라니까. 그럼 이 사라는 지금 뭐예요? 사실 정신병이 맞습니다. 정신병이.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각은 물리적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것은 다 환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남들한테는 물리적 자극이 없어서 환각이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환각이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나면서 진짜라고 믿습니다. 꿈을 진짜라고 믿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정신질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진짜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이렇게 의사가 말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97년 8월 29일 그 참사는 당신도 예외일 수 없어요. 지구의 모든 인류가 그날이 되면 죽게 된다고. 알아들어요? 맙소사. 당신은 안전하게 살 것 같아? 이제 막 협박합니다. 다 죽는 거야. 모두 죽는다고. 여기 있는 모두와 병원까지 끝장이야. 미친 건 바로 당신이야. 누가 미쳤습니까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꿈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뭐예요? 이 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면은 그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같은 꿈을 꾸는데 그건 꿈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은 그것은 환각이고 망상이고
망상이고 정신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역으로 누구에게 누구를 미쳤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미쳐놓고서 의사를 미쳤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면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막 이거 동일시되면서 여러분들은 사라 코노의 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라 코노 이겨라 이러가 했죠. 근데 사라 코노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사라 코노는 정신병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정신병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걸 보아야지 이것을 마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악몽의 세 가지 특징이 이제 나타납니다. 무엇이야? 첫째, 이 부인이 사라 코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 똑같은 꿈을 꾼다 그랬죠. 이게 반복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몽의 반복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그래요.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반복되면서 강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복성이에요. 두 번째가 경악, 아주 지나치게 각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경악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경악과 과각성이에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더 리얼해요. 그래서 제가 말노름을 한 겁니다. 더 리얼을 갖다 영어로 써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더 리얼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리얼리티와 더 리얼을 구분한다. 더 리얼은 무엇이에요? 심리 내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다 해당되는, 여기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저거 맞는 말인데 어려서부터 5살서부터 4살서부터 이상하게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몽입니다. 아주 평범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건 악몽이에요. 악몽.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정말 생생해서 그 4-5살 때 목숨이 위험했던 사고를 당한 기억은 못하더라도 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꿈을 기억하는 사람.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런데? 그거 악몽입니다. 너무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아서 더 생생해서 기억을 잘하게 돼요. 기억을 잘한다는 것은 과각성과 연결이 됩니다. 과각성과. 그래서 이것은 요 세 가지 특징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냐? 그 뒤에 심리 내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다. 다가오는 모습이다. 오케이? 심리 내적인 죽음이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꿈으로 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은 여기 그냥 다 갖자 봅시다. 이게. 자,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자, 이거죠? 뭐냐면 요것을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는데 사라가 어디를 가자고 하냐면 자기 친구인 멕시코 근처에 엔리케 집으로 가자고 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사라가 맡겨놓았던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 가서 이제 사라가 피곤하니까 탁자에다 글자를 새겨요. 이렇게 칼로다가 글자를 새기면서 No fate, 운명은 없다라는 이거 새기고 나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들기 전에 어떤 사라 눈으로 비치는, 사라 눈에 보이는 광경은 무엇이냐면 엔리케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놀이터처럼 뛰어노는 장면을 보면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요것이 바로 아이들과 부모가 막 뛰어노는 장면이 이게 바로 낮의 잔재가 돼서 곧바로 일리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꿈속에서 자 이제 이쪽으로 자 워커를 신고 이게 두 번째 꿈이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워커를 신은 채 잔디 위를 걸어갑니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철책이 나와요. 첫 번째 꿈에서도 있었죠. 이게 철책이 나오면서 철책 이쪽에 사라가 있고 저쪽에서는 아이들과 엄마가 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이게 보면서 쭉 이걸 철책을 잡습니다. 잡고 있는데 요 아이와 엄마가 막 놀고 있어요. 여기서 엄마들도 보이고 자 이렇게 봅니다. 요리 갔어요. 더 클로즈업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아이랑 노는데 딱 비춰져요. 이게 누구야? 바로 사라 자신이에요. 요게 사라 자신이고 요게 존 코너가 아기 때의 그래서 여기서 노는 겁니다. 노니까 이때 사라가 바깥에서 뭐라고 소리쳐요. 근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바깥을 보지 못해요. 사라를. 그러다가 막 흔들면서 막 소리치니까 그때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핵폭풍이 치면서 휩쓸어 버립니다. 다 휩쓸어지고 그리고 이 사라도 타고 사라가 타서 완전히 온 시내가 다 잿더미가 되고 건물은 무너지면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던 사람들이 마치 폼페이 화산에 재가 되는 것처럼 재가 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뼈만 남습니다. 사라도. 자, 이제 여기까지가 돼요. 그러면서 경악하면서 그 테이블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팍 깨요. 자, 이제 됐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첫 번째 꿈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우선 낮의 잔재가 엔리케 부부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재료가 되어서 들어가면서 꿈 내용에서 무엇이 더 선명해져요? 거기에서 바로 사라와 존 코너가 놀던 장면이 더욱더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면서 얼굴을 비춰줍니다. 이제 됐죠? 그 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내용이 자세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분석으로 들어가면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세계 종말의 꿈을 꾸어요. 그런데 이 꿈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뭐냐면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진짜 이것은 꿈은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 예언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환각임을 알면은 정상인데 환각임을 모르면은 뭐야?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 종말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파라노이아라고 합니다. 파라노이아.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은 꿈 내용으로서 세계 종말 망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분열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보았듯이 무엇이었어요? 자, 여기 누구였어요? 지금 놀이터 안에서 놀고 있는 존 코너와 사라 자신. 오케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라 자신으로 두 명의 사라로 쪼개져요. 두 명의 사라로 분열됩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봅시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놀이터 안에 있는 사라를 사라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놀이터 바깥에 철조망에서 계속 철조망을 흔들면서 소리치는 것을 사라2라고 하자. 그러면 사라1은 사라2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존 코너가 아직까지 어리니까 아기 때니까 과거예요. 그러면 사라2는 사라1의 미래예요. 아, 그러니까 사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시간적으로는 분열돼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래, 제가 지금 제가 지금 66입니다. 근데 66살이 된 나는 30살 때의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그러나 30살 때의 나는, 과거의 나는 66살 때 지금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기억을 통해서 66살의 나는 30살의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인 현재의 나에게 말을 걸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이 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1은 무엇이에요? 아주 존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던 사랑의 시간이었죠. 사랑과 행복의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건 정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오케이? 제가 자주 하는 우리나라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소서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했다. 이건 그러니까 과거의 원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리고 바깥에는 뭐야? 바깥은 죽음이에요. 오케이? 바깥에 미래의 나는 핵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 이거 죽음의 신이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이건 에로스고 이쪽은 타나토스예요. 그런데 프랑스 말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라무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인데 라무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중세 단어가 있어요. 요즘 이런 단어는 안 써요. 라무르예요. 근데 이 중세의 라무르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장난을 놉니다. 무엇이에요? 라무르 셀라무르. 어떤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멜랑콜리야말로 가장 지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뭐냐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앞으로는 소유하십시오. 그냥 가지고 노십시오. 그냥 대상을. 이렇게. 이래야지 이게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거지. 글을 가지고 와서 동일시해서 하나가 되면 이거 병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라무르 셀라무르 뭐예요? 죽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연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모천 회귀를 해요. 회귀를 해가지고 짝짓기를 해서 저기 수정을 한 다음에 암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번식시키면서 죽어요. 이게 바로 라무르 셀라무르예요. 사랑은 죽음이다.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튼 이게 이거다. 그러니까 라무르 셀라무르.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이다. 이게 되면 이거 곤란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이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무르 셀라무르가 돼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이제 됐어요? 이렇게 사라는 내용적으로는 세계 종말 망상에 휩싸여 있고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둘로 분열되어 있고 시간도 과거와 미래로 분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라무르 셀라무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신분열증이다, 구조적으로는. 자, 이제 다 했어요. 따라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처럼 공상과학 영화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영화, 즐기는 영화로 보면 안 되고, 바로 사라 코너의 정신병의 기록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신병의 기록, 오케이? 파라노이아의 기록. 정신병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치유 과정에 들어가 있는가, 치유 과정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터미네이터 1이든지 2든지 어떤 것입니까? 핵폭발이 일어나서 1997년에 핵폭발이 일어나서 무엇이냐면 2025년 7년에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과 인간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도자를 죽이건 아니면 인간의 지도자를 낳았던 사라코 엄마건 미래에서 기계 스카이넷이 로봇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91년도로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아직까지 미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1997년에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이 영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핵폭발이 일어나서 스카이넷과 인간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돼요. 그런데 핵폭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칩이, 알겠죠? 칩, 오케이? 스카이넷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의 칩, 오케이? 요것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십시오. 뭐예요? 자, 사라 코너가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바로 다이슨 연구소에 저기를 갑니다. 왜? 다이슨 연구소에 스카이넷을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칩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앱니다. 아시죠? 그것이 없어지면 스카이넷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스카이넷이 개발이 되어서 핵폭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핵전쟁,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와서 하는데 무엇이에요? 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카이넷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럼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결국은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칩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터미네이터 2에 있죠.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I will be back 하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죠?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칩은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판, 무삭제 감독판을 보면 맨 마지막에 칩을 없애고 다 끝나요. 터미네이터도 2도 죽고 수은인간도 죽고 그런 다음에 잔디밭에 혼자 앉아 있어요. 앉아서 딱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핵폭발도 인류의 종말도 터미네이터도 없다. 이렇게. 영화의 전제는 핵폭발이 이제 칩이 개발이 돼가지고 스카이넷이 만들어지고 핵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핵전쟁, 이게 인간과 기계가 전쟁한다는 얘기인데 전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핵폭발도 인류의 종말도 터미네이터도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모순이 돼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상과학 영화로 봐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엇이냐면은 사라의 정신증이
나타났다가 정신분열증이 나타났다가 고쳐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럼 뭐냐면 스카이넷 저기 뭐죠? 이게 첫 번째. 그 저기 터미네이터 1은 바로 카일리스가 방문하는 거예요. 정신병의 출발이에요. 이게. 정신병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터미네이터 2에서는 카일리스가 나타나면서 운명은 없다. 당신 죽었잖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빨리 인류를 구해라라고 각성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점점 노페이트로 가는 거죠. 뭐냐면 운명이란 없다.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각은 뭐예요? 물리적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이고 느끼고 그다음에 들리면은 이게 환각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상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환각적으로 꾸기 때문에 환각은 누구에게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인간의 심리는 환각을 경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환각은 병이 아닙니다. 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병이냐? 이거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초반기에 얘기했어요. 환각이 환각임을 알면 정상이다. 환각이 환각임을 알면 꿈이 꿈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은 뭐야? 비정상적인 정신병은 무엇이에요? 환각이 환각임을 모르고 꿈이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짜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의 악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핵폭발도 없고 인류의 종말도 없고 이게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이게 고쳐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정상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독백을 하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일리스가 찾아오는 것은 터미네이터 1은 바로 정신증의 시작이고 그리고 터미네이터 2는 정신병의 치료의 시작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의 끝은 이것이 환각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겐 또 다른 정신병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카일리스의 문제입니다. 이 카일리스는 존의 부하예요. 그럼 존보다 나이가 어릴 거 아닙니까? 미래에. 그런데 이 사람이 미래에서 사라의 애인으로 과거로 와서 사라의 애인이 되고 사라와 사랑을 나눠서 존을 임신해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이 영화를 신나서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설과 모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시간이 이번 학기에 강의가 끝나가자 자꾸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아버지는 한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연세가 70이셨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가 가까이 돼 갑니다. 그 나이가 가까이 돼 가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아버지 사진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30대 초중반 때의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요즘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가끔 보지는 않습니다. 아예 자주 안 봐요. 근데 이게 보는데, 뭐죠? 이게 30살 때 나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사진이.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66살인데
아버지의 30살 때의 모습이 사진에 그냥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내가 되는 거고 30살 때의 내가 되는 거고 66살 된 내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30살 때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도 보이고 30살 때의 나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66살 된 내가 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한 사진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하나의 그런 환상임을 알아요. 이건 아버지의 사진이지. 근데 이 여자는 사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카일 리스가 미래에서 왔다 이렇게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죠.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터미네이터가 그리고 있는 이러한 망상의 세계 종말 망상과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순적인 이야기들은 정상적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미래에서 아들의 부하가 존의 부하가 과거로 와서 존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존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케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30대 초반의 사진을 보면서 나를 보고 그게 나가 되고 그리고 나이든 나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바로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사진에서 맞죠?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뒤섞여서 역할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버리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단지 사라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진짜 일어나는 일로 했다는 겁니다. 진짜 일어나는 일로. 이것이 바로 망상이다. 그냥 생각일 따름인데 그것을 진짜 일어나는 일로 믿는 것은 바로 망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과 환각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분석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터미네이터를 2를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것이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터미네이터는 방금 전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아주 악몽과 그런 정신증의 구조가 그대로 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몽 연구에는 아주 제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택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택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의 영화가 아니라 정신분열증 또는 파라노이아가 발생하고 치유되는 과정으로서의 영화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망상일 뿐이다. 또는 환상일 뿐이다. 또는 환각일 뿐이다. 꿈일 뿐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